이제 정신과 언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겠잖아요.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, 일단 그 유형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이렇게 역순으로 들어보면은 그래, 그것도 궁금할 수 있지.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. 이정현 원장님은 특수 분야 섭식장애를 전문으로 하시니까 오시는 분들의 거의 100%에 가깝게 그런 분들이 네. 오시죠. 네. 근데 일반적인 정신건강의학과에는 어떤 분들이 우리 그 학생 때 그 정신과 병동 실습 나가 보면은 맞아요. 입원한 환자분들이 다 정신분열증 환자분들, 그다음에 심한 우울증, 그다음에 조증 좋죠. 이 점들 네. 이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에 오셔서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인 거예요. 외래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입원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실제로 저도 레지던트 할 때도 병실에서 그 환자분들 담당해서 볼 때 이제 그런 환자분들을 주로 봤었거든요. 근데 이제 실제로 개인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불안장애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불안장애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공황장애, 강박장애 이런 게 이제 속하는 거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우울이면서 이제 신체화, 여기저기 몸이 아픈 거 있잖아요. 밖에 나서 검사했는데 딱히 이상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서 이제 내과 선생님이 그럼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. 그래서 이 심리적인 것들이 몸으로 드러나는 그런 환자분들이 일반 외래에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성격장애 환자분들, 인격장애,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별로 없어요. 별로 없어요. 인격장애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신과에 안 오세요. 그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정신과를 오세요. 또 직장에서도 그런 성격장애 상사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을 뿜뿜 하는 걸로 그 밑에 사람들이나 동료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원에 오는 거죠. 그러네. 진짜 말되는 이야기네. 책에 인격장애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. 그렇게 써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치료가 어렵거든요. 네. 성격장애는. 그러니까 성격으로 그 사람의 어떤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 패턴이 그러니까 패턴화된 거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죠. 본인은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하니까 바뀔 생각을 안 하고. 그러니까 치료법이 딱히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. 공황장애라고 하셨는데 환각이 보이신다는 질문이요. 이렇게 정신과 진단은 크게 신경증하고 정신증으로 나뉘어요. 그러니까 뉴로시스, 사이코시스. 그러니까 사이코시스라고 하면은 이제 망상, 환청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 봐도 좀 이상한 요거 이제 정신증 계열이고요. 뉴로시스, 신경증 계열은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좀 신경 많이 쓰고 예민하고 우울하고 소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신경증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공황장애는 기본적으로 신경증 계열이기 때문에 뭐 환청이 들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. 근데 진짜 공황 발작이 심하시면 비행기 멈추신 분 봤어요. 일이 커지더라고요.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5명이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 딱 문 닫았는데 자기 못 가게 돼서 그래서 비행기 열었대요. 문. 나머지 친구 4분만 가고 이분은 한국에 남고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데리고 오셨더라고요. 심하면 그 정도 되더라고요. 공황장애가 배울 때는 우리 패닉 어택이라고 할 네. 정도로 네. 이게 확 뭐가 오는 거잖아요, 그죠? 맞아요. 근데 요즘에는 그거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이게 용어가 쓰인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데 네. 아닌가요? 그거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아요. 패닉 어택, 공황 발작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갑자기 한 10분, 15분 정말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어지럽고 정말 응급실을 가는 이런 정도를 패닉 어택이라고 하고요. 그 TV에서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말하는 불안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정확한 용어는 앵자이티 어택이 맞을 것 같아요. 네, 불안감이 좀 높아진 정도. 네. 그러니까 네. 불안이 확 엄습하는 거라고 보고, 근데 요즘 이제 그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일반적인 용어로 공황 발작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일반 환자분들도 좀 편안하게 덜
부끄럽게 그렇게 네.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. 네. 우리 감기 걸리면은 네. 내과 가고 하듯이 정신건강의학과에도 가벼운 것부터 이렇게 쭉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면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볼 만하다 생각하면 될까요? 그게 결국은 내가 뭐 불면 때문이건 또 공황장애 때문이건 또 우울증 때문이건 자기 나이에 맞는 활동을 못할 때,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하는데 뭔가 지장을 받을 때, 또 친구들과 만나는데 뭔가 약간 영향을 줄 때,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때, 가족관계에 지장을 줄 때, 그렇다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편견이 진짜 많이 줄긴 했어요. 요즘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자기 정신과에 상담하러 간다 이런 거 친구들한테 오픈하는 거 굉장히 꺼리낌 없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. 네. 아, 너 가냐고, 나도 가고 싶은데 알려달라고 네. 이럴 정도로 최근 한 4, 5년 급격히 죽는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정신과를 가는 거에 대해서 내키는 마음이 또 드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를 좀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내가 내킬 때 가야 되겠죠. 네.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.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. 근데 이제 가서 좀 놀라시는 거는 상담이나 굉장히 이 푸근한 정신과 의사의 그 무엇을 이제 기대하고 갔는데 약만 주니까 좀 실망을 하실 수 있겠잖아요. 그러니까 약물 치료 쪽을 좀 더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상담을 좀 받고 싶은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셔서 이제 그 병원이 뭐 어떤 거 위주로 좀 하는지를 보셔서 맞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상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없고를 또 떠나서 나랑 맞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정신과는 그래도 한 2-3 군데 정도는 가보시고 내가 좀 마음이 편하고 말 이렇게 하기가 좀 수월한 그런 분위기를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